혈액순환은 몸속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피로감, 냉증,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심장과 혈관을 자극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30분간 달리기를 한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고 운동 후 전신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달리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냉증과 피로가 사라졌고 한결 건강해진 나를 발견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많이 마시기다. 물은 혈액을 더 유동적이고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필자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에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진 것을 느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매 끼니의 신선한 샐러드를 먹고 주 2회 이상 고등어나 연어를 즐긴다. 건강한 식습관은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적당한 음주다. 담배의 니코틴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든다. 필자는 대학 시절 짧게 담배를 피웠지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곧 끊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술을 줄이고 차를 마시면서도 즐거움을 찾는다.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필자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에 참석하면서 몸과 마음의 유연함을 기르고 있다.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필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됨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영양 보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섰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 나아가 사회의 건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리스트 작성을 시작한 첫날, 인터넷에서 가장 정보가 많다는 포털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수많은 블로그, 뉴스 기사, 연구 논문들이 검색되었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타민의 중요성과 풍부한 식품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가장 자주 보였던 식품들은 오렌지, 브로콜리, 키위,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저 흔히 알려진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보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점에서 구입한 영양학 교재와 함께 대학 도서관의 전문 서적을 뒤적였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자료를 수집한 끝에 나는 비타민 A, 가, 당근과 고구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타민 C는 딸기나 빨간 피망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었고 비타민 D는 자연 햇볕을 쬐는 것과 생선류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비타민 E는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같은 간식거리에도 넉넉히 들어있었고 비타민 K는 케일이나 시금치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자료를 모으면서 재미있던 점은 비타민이 단순히 영양분의 보충에 그치지 않고 체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는 시력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C는 감기 예방뿐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실험적으로 작성을 해나갔다.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레시피를 창작해보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시식회를 열어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모두가 맛있고 건강하다 고 칭찬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받으며 큰 보람을 느꼈다. 결국 나의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 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에서 벗어나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가이드가 되었다. 이 리스트는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연구가 어우러진 건강한 삶에 대한 나만의 참조서가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회의가 드디어 끝나자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피로가 쌓여만 가고 있었던 그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현대 사회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와 피로를 동반한다고 생각하며 민수는
자연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작은 배낭 하나를 꾸려 인적 드문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초록빛으로 가득한 숲속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는 조금씩 개운해짐을 느꼈다. 들리는 건 나뭇잎의 사각거림과 작은 개울의 물소리뿐. 도심 속 소음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이틀 후 산중턱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 도착한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동네 주민이 추천해준 한적한 온천을 찾아갔다. 청명하게 맑은 물에 몸을 담그자 피로로 쌓였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했다. 놀랍도록 상쾌한 경험이었다. 온천욕만큼 몸과 마음을 적셔주는 것은 없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그곳의 풍경을 한껏 즐겼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건강식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준비한 자연재료들로 요리하는 루트를 따라하면서 민수는 피로를 단순히 일상의 부산물로 취급해온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모그라이시스 나물밥, 들깨탕, 된장 무침까지 입안에서 춤추는 듯한 자연의 맛에 민수의 피로는 어느새 거친 듯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여명과 함께 산 그림자가 마을을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민수는 벌써 일어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온한 동작 속에서 정적인 에너지를 느낀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그의 일상의 이 같은 자연 요법을 조금씩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피곤할 때면 잠시 산책을 하고 집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며 가끔 온천을 찾아 피로를 푸는 것.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그의 삶을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인생에 느낀 교훈은 분명했다. 불가항력적인 피로를 감수하는 것보다 자연의 힘에 기대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피로 회복의 열쇠라는 것. 이렇게 민수는 또 다른 일주일을 활기차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은 길어지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더욱 늘어만 간다. 이러한 생활 리듬 속에서 신체 활동을 줄이자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책을 읽다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홈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다. 일상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글은 단순히 스트레칭 동작을 나열한 것이 아닌 그 효과와 필요성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동작은 고양이 소 자세였다. 이 자세는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된 등을 풀어준다고 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목과 등이 자주 뻣뻣해지곤 했는데 이 동작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양이와 소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천천히 허리를 말아 올리고 내리는 동안 내 몸은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기름칠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으로 설명된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치였다. 다리를 뻗고 발끝을 향해 몸을 숙이는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다리 뒷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 동작은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책에서는 특히 스트레칭의 꾸준함을 강조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보다는 매일 잠시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나에게 큰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이 스트레칭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실제로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내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어깨의 뻐근함이 줄어들었고 나날이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도 가다듬을 수 있어 일종의 명상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정신적인 여유까지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홈 스트레칭 루틴은 말 그대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루틴을 추천했고 그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 몸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루틴은 이제 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손쉽게 건강과 행복을 손에 넣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 번도 명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한 직장인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명상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했고 항상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쌓여가는 업무량과 기대에 의해 피로가 누적되었고 결국 그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만성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회사 동료가 읽고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상에 관련된 책이었고 그는 호기심이 생겨 책을 빌려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에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명상은 그의 원룸 아파트에서 조용한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책에 적힌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따라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그의 주의를 방해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뒤로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의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명상,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는 그날의 명상 후에 마음이 더 차분하고 명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두통도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는 공원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호흡에 집중할 때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민수에게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넘어서 자신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은 민수는 과거였다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에서도 명상으로 익힌 마음 챙김 덕분에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명상의 효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도 명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명상은 결코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죠. 결국 민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는 매일 아침 명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명상이 제공하는 평화와 안정이 민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쉽고도 깊은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